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가 교육부와 실시한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공동사찰단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높아져 하락하던 비율이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홍지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세먼지 대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한중 협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유차 감축을 위해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운행 제한 조치, 탄력 근무, 휴업, 수업 단축과 같은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책무가 부여됐고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의무와 조치 미이행 공사장이나 배출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초중고등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생 및 교사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 전쟁, 군사 또는 독재,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전년과 비교해 17.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민족 통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전년에 비해 16.3%포인트 증가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답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63%로 상승했고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 위협 등으로부터 불안감 해소, 한민족, 국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남극조약 국제공동사찰에 참여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공동사찰단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극사찰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협의 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 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사찰 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남극 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공동사찰단에 포함됐습니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합니다. 공동사찰단은 다음 달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 섬과 앤버스 섬 인근 시설 4개소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개원을 앞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녹지 측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의료 행위 제한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제주녹지국제병원은 법정 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운데 90일 이상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 비율이 1.43%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의 1.32%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17년까지 하락하던 비율이 상승세로 반전됐습니다.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채무 불이행자 비율은 지난 2017년 말에 53.14%에서 지난해 말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해 저소득 저신용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2분기 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모두 따진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 7천억 원에 달해 정부는 다음 달까지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가계대출처럼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